한 4번 봤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즐겨라. 여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세상에. 사실은 술래 증거도 이 중첩 개념 이런 거는 이상하다. 그래서 양자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보호가 이런 거 설명하려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계산이나 열심히 해. 그랬습니다. 아주 미시 세계에서는 물체도 파동의 성격을 보인다 그랬으니까 네. 물체도 이 중첩이 돼야 되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양자 세계에서는 물체도 파동을 띈다. 파동의 성격을 파동이 되니까 예. 중첩이 된다. 일단은 중첩으로 넘어가기 전에 파동부터 이해를 하자면 네. 지금 여기 볼펜이 있는데 네. 이게 뭐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보이지만 이 작은 입자 안에서는 뭔가 파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거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상상하면 안 되나요? 예. 이게 상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아. 우리가 4차원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이 물체의 파동 모습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간다는 뜻도 아니고, 네. 예. 그냥 이거를 던지면, 네. 뭐 그것이 파동처럼 뭐 이렇게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간섭도 일으키고 이런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양자물리 어렵다고 해서 이제 책 덮을 시간이 되는 거죠. 벌써요? 네. 그래서 네. 그 말하는 고양이 이런 거를 그냥 그냥 그렇다 하지 뭐 하고서 이제 계속 보듯이 네. 그냥 물체도 파동 성격을 띄었대.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수밖에는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는 고양이 뭐 더 이상 해설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 일단 그냥 믿어라. 네네. 예. 예, 근데 아까 저기 사이비 종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믿기에는 참 제가 네. 아 이거 참 이거 너무 갈등이 된다. 예. 네. 계속 여쭤보기에는 제가 또 지식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파동을 바탕으로 중첩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네네. 중첩은 이제 말 그대로 겹친다. 예, 그냥 뜻이고. 여러 개 파동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그것을 양자물리에서 이제 그 소리가 합쳐진다든지 빛이 합쳐진다든지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세계에서 일어난 파동에 합쳐지는 거고요. 네. 양자물리에서 그런 게 물체가 합쳐진다 그럴 때는 수소 원자가 에너지가 바닥인 상태와 첫 번째 들뜬 상태. 네. 그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래.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중첩된 상태 안 보이지만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책이 이쪽에 있는 상태와 이쪽에 있는 상태가 반반씩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해 안 돼요. 예? 이해 안 돼요, 저도. 그거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상태와 이쪽에 있는 상태가 중첩이 돼 있다는 게. 교수님 그거 설명해 주러 지금 대전에서 여의도 올라오신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설명은 하는데 네. 이해는 안 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양자의 세상으로 양자 세상에서 이해를 해야지 지금 우리 3차원 세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저희의 개념은 그거잖아요. 이게 중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첩이 아니라 똑같은 책이 똑같은 녀석이 다른 곳에 이렇게 있는 그렇죠. 책 한 권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양자물리에서의 중첩이라는 개념. 요거를 일단은 이해한다고 하면 안 되고 알고 있어야 이제 양자물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게 그래서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요 중첩을 설명하는 예시. 그렇죠. 사실은 술래 증거도 그 사람이 이제 양자역학의 아버지 같이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도 이 중첩 개념 이런 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이 중첩 개념에 딜레마가 있다는 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술래 증거의 고양이라는 얘기가. 그 사람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 고양이 이론이 사실 사람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더 혼란하게 하죠. 전 대학교 때 처음 들었을 때 그랬거든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 슈레딩거 고양이 이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실. 슈레딩거 고양이는 이제 이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와 그리고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거 계수기라고 이제 동위원소를 검지하는 동위원소 이제 그 검지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 이놈이 삑 하고 소리 내면서 뭐가 움직이거나 근데 움직일 때 거기에 이제 망치를 달아놓고 여기에 이제 독병을 하나 놓은 다음에 그 망치가 움직이면 독병을 깨도록 이렇게 장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위원소가 만약에 붕괴를 하면 네. 이 가이거 개수기가 작동을 하고 그럼 독병이 깨지고 그럼 고양이는 죽게 되고 네. 이렇게 된 거니까 그 물질 하나 넣어놨으면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반감기는 요 물질이 크기가 이 반이 되는 기간이라는 뜻이니까 한 개를 넣어놓으면 예. 반감기가 됐을 때 요 물질이 붕괴됐을 확률이 반, 네. 안 됐을 확률이 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감기 지나고 나면은 요 물질의 상태는 붕괴된 상태와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 중첩이 돼 있다. 라는 게 바로 양자물리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거기다 왜 방사능 물질을 갖다 붙이는가 했더니 그 네, 반감기를 통해서 네. 중첩의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네네. 방사능 물질을 쓴 거네요. 네. 그런데 그 방사능 물질이 뭐 중첩으로 표현하든 말든 네. 뭐 우리 세상 일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슐레 증거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은 방사성 물질이 붕괴한 상태는 고양이가 죽은 상태하고 동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네네. 그리고 붕괴 안 한 상태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하고 동등하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독극물 병이 깨지면 고양이가 죽는 거고. 그렇죠. 예, 안 깨지고 있으면 고양이가 살아있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이 방사성 물질을 상태를 붕괴한 상태와 붕괴 안 한 상태의 중첩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네. 고양이도 그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냐.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슐레 증거의 주장이고 그 말은 맞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한테 인지 갈등을 일으키려고 예. 슐레 증거가 그렇게 묘하게 얘기를 만든 겁니다. 인지 갈등을 만들까 쉽게 표현하자면 더 헷갈리게 하려고. 네, 더 헷갈리고 어렵게 이게 하려고. 이해가 안 되도록 그 비유를 하려고.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중첩이니 뭐 이런 설명을 슐레 증거도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역설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슈레딩거 고양이의 이론을 가지고 양자물리를 중첩 상태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이상해지고. 네.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좀 교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라면서요. 이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뒤에서 뭔가 존재는 하지만. 예. 이거 설명 못 하겠다. 이건 그 얘기는 제가 왜 하려고 했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설명 못 하겠네요. 실패. 아니 중첩이 돼 있다라고 하면 네. 중첩된 상태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우리 절대로 중첩된 상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 뭐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돼 있으면 뭐 좀비냐 강시냐 뭐 이럴 텐데 그런 상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그 보면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중첩된 변한다. 상태가 깨진다. 없어진다는 거죠. 예. 고양이가 중첩된 상태를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되면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변환되는 겁니다. 책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던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우리가 보는 순간에 여기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 나머지 하나는 없어진다. 나머지 하나 상태는 없어져진다. 그러니까 제가 안 보고 있으면 여기 책이 이게 두 권이 있는데 그렇죠. 무궁화 꽃이 보면은 하나만 있다 이거예요? 두 권은 아니고 여기도 있고 두 권은 아니고 여기도 하나, 있다가 같은 거. 예, 딱 보시는 순간에 이쪽이나 둘 중에 하나에 딱 나타나고 나머지 상태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실제로 양자의 세계에서 있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슈레딩거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표현하는 건가요? 있는 현상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절대로 관측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물리에서는 워낙에 관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한 예외가 이겁니다. 우리가 관측하지 않고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양자물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싫어했죠.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사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뭐 안 보일 때 우리 안 보여서 그렇지 뭐 종교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 보여서 그렇지 신이 존재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양자물리에서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은 못 하죠. 우리가 보면은 없어지는데요,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계산하면 계산이 너무 잘 맞아서 양자물리의 예측이 어긋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할 수 없이 받아들여서 열심히 계산하고 연구비 따고 그걸로 레이저 발명하고 반도체 발명하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계산, 컴퓨터 연산처럼 써먹을 수는 있는데 그 현상을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양자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보호가 이런 거 설명하려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계산이나 열심히 해.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계산만 열심히 해서 현대 문명을 읽어왔는데 네. 이때 이 쓸데없는 생각이 이제 보니까 전혀 쓸데없는 게 아니었고 양자 컴퓨터, 양자 뭐 통신 이런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제가 두 번째 문명의 퀀텀 점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난 100년하고 좀 다른 기술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 네. 근데 여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즐겨라. 이게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 테넷이라는 걸 만들고 그게 그 안에서 시간이 막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게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막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를 사실 한 번 본 사람은 거의 없고 최소한 두세 번은 봐야 이해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던데 저도 한 4번 봤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약간 그거랑 똑같네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네. 예, 즐겨라. 여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 남자의 마음. 여자도 물론 남자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뭐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으니까요. 네. 이해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세상에. 아, 네. 아, 그렇습니다. 뭐 원래 물리는 저한테는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네. 슬슬 이제 두려워져서요. 일단 중첩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얽힘이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얽힘이 중첩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아니 이어지는 개념인가요? 아, 중첩 중에 얽혀있는 상태도 있고 아닌 상태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는 세상 기준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중첩은 이제 이게 아니라 다른 공간에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같은 것이. 네. 이게 얽힌다라는 거는 요게 어떻게 이렇게 얽혀 있다는 개념일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중첩이 물체가 하나 있을 때도 중첩이 있지만 물체가 2개 있을 때도 중첩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물체끼리 아니면은 둘 다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춤추는 걸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춤을 추는데 그 스텝이 뭐 이렇게 된 스텝과 이렇게 된 스텝. 그러니까 오른발이 앞에 가 있는 상태와 왼발이 앞에 있는 상태 이 2개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11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른발이 앞에 있는 상태하고 왼발이 앞에 있는 상태의 2개의 중첩이 될 수 있거든요. 양자 세계의 룰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이 사회자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 둘을 한꺼번에 보면 저희 둘 다 오른발이 앞에 있는 상태, 둘 다 왼발이 앞에 있는 상태, 한 사람은 오른발이 앞에 있고 한 사람은 왼발이 앞에 있는 상태, 이렇게 4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4가지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자 세계의 규칙을 따른다면. 그런데 그렇게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두 물체가 얽혀 있을 수도 있고 안 얽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체가 여러 개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4가지 상태가 있을 때는 저희 둘이 얽혀 있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이제 이 스텝 독립적으로 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4가지의 상태니까요. 그 중첩이 돼 있어도 이 중첩된 상태를 측정하면 하나만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제가 오른발을 앞으로 있거나 왼발을 앞으로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측정이 되겠죠. 근데 제가 어떤 결과를 나오건 사회자께서 어떤 상태인지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죠. 둘이 독립적으로 했으니까요. 그거는 얽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얽혀 있는 경우는 저희 둘이서 이제 사교춤을 추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뭐 이 책에 나온 요 정도 요런 제가 이렇게 사교춤을 출 때 남자가 이제 오른발을 만약에 앞으로 했을 때 여자가 밟히지 않으려면 왼발을 뒤로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러면 이제 결국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오른발을 앞으로 하고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남자가 왼발을 할 때도 앞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교춤을 출 때는 자세가 남자 여자 둘 다 앞으로 오른발을 앞으로 한 자세, 혹은 남자 여자 둘 다 왼발을 앞으로 한 자세. 이렇게 2가지 자세만 가능하고 나머지 2가지 자세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발 밟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제 자세를 측정해서 저는 그 2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으면 저를 측정하면 제 발은 오른발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왼발이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거가 나오든 간에 제가 만약에 오른발이 앞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여자 발도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그렇게 얽힌 상태로 이 물체를 두 개를 쫙 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우주의 반대 끝에 가고 제가 우주의 반대 끝에 갔는데 제 발을 측정해 봐서 오른발이 앞에 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네. 우주의 반대 끝에 있는 여자의 발도 오른발이 앞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게 바로 얽혀 있는 겁니다. 제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사람의 상태도 알게 되는 것. 그게 이제 그게 얽혀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서로 뭐 전혀 무관하면 안 얽혀 있는 거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인간 사회에 얽혀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남녀가 얽혀 있는 거. 티 나죠? 아, 예. 솔직히 제가 이제 이해는 못했지만, 네, 이러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해를 못하는 건 이제 능력의 문제입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양자물리라는 게 1900년부터 1930년까지 천재들이 뭐 수십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30년 동안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뭐 한 30분 책 읽고 금방 이해할 수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사회자께서 뭐 능력이 모자르신 것이 아니고요.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지혜로우신 이순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